이 영상은 티켓 대행사 오쇼의 뉴욕시티 패스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 공연 및 투어 티켓이 필요하시다면 밑에 더보기란을 참조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박물관 투어를 해요. 7년 전에 박물관 영상을 7개 정도 찍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 영상들을 비공개로 묻어두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꺼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랑 함께 자유의 여신상으로 가실 건데요. 관광객 필수 코스라서 별 가문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직접 눈으로 이렇게 마주해보니까 그 당시에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가더라고요. 와, 나 진짜 뉴욕에 있네? 라는 현실감이 들더라고요. 자유여신상 방문 후에 바로 옆에 위치한 앨리스 아일랜드로 함께 갈게요. 이곳은 과거 수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의 첫 발을 디딘 곳으로 그들의 희망과 도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박물관 내부에는 당시 유품들이랑 모든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재밌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랜드마크나 박물관 등의 오디오 가이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앨리스 아일랜드만큼은 오디오 가이드를 꼭 챙기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래동화 읽어주는 듯한 기분으로 역사를 들으며 설명을 들으며 박물관 한 곳 한 곳을 지날 때마다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뭔가 또 다른 내용이 뭐가 있을까 하고 궁금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의 신상을 가고 있어요. 같이 가요. 사우스 페리역에서 내려 드디어 배터리파크에 도착하였습니다. 남쪽 방향으로 걷다가 오른쪽에 국기가 보이면 그쪽으로 전진하세요. 얼마 가지 않아 굉장히 독특한 회전목마를 볼 수 있었는데요. 재미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다행히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시티패스에 그 자부심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티켓 얻었어요. 테러 방지를 위한 검문소에서 검문을 하고 긴 줄을 따라 배에 승선하였습니다. 오랜 기다림이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역시 뉴욕의 풍경은 저에게도 장관이네요.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장관이네요. 모두가 사진 찍는데 정신이 팔려 있길래 저도 이렇게 꼽사리를.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가 1886년에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선물하였다고 하는데요. 선물할 당시에는 구릿빛 색이었다고 합니다. 출항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리버티 섬 선착장에 도착하였는데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군요. 날씨도 꾸리꾸리한데 말이죠. 리버티 섬 정문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의 뒷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디오 가이드 챙기세요. 자유의 여신상 안에 있는 뮤지엄을 이쪽으로 다시 옮기려나 봐요. 다른 곳으로. 공사 중이네요. 2019년쯤에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박물관에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유여신상 왕관까지는 못 올라가요. 거기 올라가기 위해선 최소 3달 정도 미리 예약을 해야만 자유여신상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왕관 쪽으로. 역시 전망대 쪽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뉴욕을 감상하기에는 참 좋은 곳일 것 같아요. 기프트샵 한번 가볼까요? 역시 랜드마크에서 빠질 수 없는 기념품관, 기념품 상점. 뉴욕에 관련된 책, 포토 같은 게 그려져 있어요. 중요 명서들, 포토 전시집 같은 그런 거네요. 여기에 보면 옛날 뉴욕의 풍경과 현재 변해버린 풍경도 같이 있네요. 옛날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파우치, 지갑이야? 뭐지 이게? 장가방이에요. 장가방. 이거를 펼치면 장가방처럼 쓸 수 있는 거네요. 자유여신상 종? 어디다 써야 되는 물건이지? 용도가 있겠죠? 다양한 기념품 속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 근데 가격은 450불. 텍스까지 하면 한국 돈으로 50만원 정도 하는 가격이죠. 삼각대를 펼치고 싶지만 너무 귀찮아. 빵이 호밀빵이야. 자, 이제는 앨리스 아일랜드로 떠나볼까요? 아까 탔었던 페리를 타고 이제는 앨리스 아일랜드로 고고싱! 자유여신상 안녕! 앨리스 섬 헬로우! 자, 이곳이 바로 앨리스 섬 제1대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앨리스 뮤지엄에 대한 대략 방향과
이민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물품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뭔가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오디오 가이드를 받고 바로 3층으로 가라는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한가해 보이는 이곳이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오디오 가이드의 조작 방법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를 입력하신 후 초록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한테는 스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만 제가 들려드릴게요. 인발들은 그 상황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과식한 굶겼느냐고요? 굶겼느냐고요? 저쪽에 보이는 앨리스 섬 반대편에 보이는 곳이요. 이쪽이 선착장인데요. 이민자가 들어와 이곳에서 심사를 받고 아픈 사람들은 저쪽 격리 병동 쪽으로 이동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헤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이거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구두 신발을 쪼일 때 쓰는 도구라고 해요. 그걸로 눈에 병이 없는지 있는지, 전염성이 있는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2%만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해요.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이민의 꿈을 싣고 와서 이렇게까지 사람이 비참해질 수 있을까요? 너무 자세하게 가이드 오디오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도 가이드 오디오 꼭 잊지 마세요. 먹는 거와 숙소가 제공이 되지만 이 앨리스 섬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심사 중에 80%가 허가를 받고 20% 정도가 불허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80%의 사람들이 허가를 받게 되면 배고플 때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매점도 있었다고 해요. 앨리스 아일랜드는 이렇게 작았었던 항구에서 5단계를 통해 지금의 현재 이런 모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의 물품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이곳이 허가 대기를 해야 되는 이민자들이 머물렀던 침대라고 합니다. 자유여신상과 앨리스 아일랜드 잘 보셨나요? 자, 다음은 9.11 메모리얼로 가겠습니다. 워널드 트레이드 센터 앞에 있는 곳인데 당시에 미국 전역이 올스톱 됐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담겨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영상으로 모든 걸 다 담지는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랑 그 느낌을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폭포가 땅속으로 꺼지는 구조입니다. 쌍둥이 빌딩이 서 있던 그 자리를 그대로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 깊은 구멍은 사라진 생명과 건물의 부재를 상징하고 그 안에서 계속 흘러내리는 물은 슬픔과 기억이 끊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희생자들의 남겨진 가족들의 눈물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지금 쌍둥이 빌딩이 있던 자리에 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이쪽도 관광에 특화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옆에를 보면 고래 등뼈를 현상을 시켜서 만들었던 그런 건물도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벽화라던가 여러 가지 종류의 이렇게 관광을 할 때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원래 본래 것을 그냥 그대로 조금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뭐 세대가 지나면 아마도 잊혀지는 역사가 될 것이죠. 쌍둥이 빌딩에 있던 자리를 와보시면 이쪽이 중간점 지점이거든요. 제가 볼 때 저의 시각적으로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고 고래 등뼈를 형성한 그런 건물이 있고요. 바로 이쪽으로 보면 쌍둥이 빌딩이 있던 자리가 보입니다. 이곳에 보면
이름들이 써져 있어요. 희생자들의 이름. 그리고 희생자들이 생일일 때는 이렇게 꽃을 놓는다고 해요. 오늘은 아마 여기에 계신 분이 생일의 주인공이시겠죠? 자, 저는 이렇게 준비한 티켓을 가지고 박물관으로 한번 가볼게요. 2001년 9월 11일 전세기를 공포로 만들었고 하루아침에 약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총 4대의 비행기가 납치되었고 8시 46분 비행기 한 대가 북쪽 건물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잇따라 남쪽 건물 북방부 본부를 돌진했죠. 다행히 나머지 비행기는 추락을 하여 더 많은 사상자가 없었지만 모든 납치된 비행기 안에는 일반 승객들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물관에는 테러 당시 잔해들과 희생자들의 사진, 그리고 개인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까지도 빠짐없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TV 뉴스로 이 소식을 들었을 땐 실감이 오지 않았는데 실제로 보니 이 참사가 얼마나 심각했던 사건이었는지 17년 만에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었던 것 같아요. 희생자들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개인마다 꿈이 있었고 내일 결혼을 앞둔 사람, 생애 첫 아빠가 된 사람, 모든 이야기는 그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스토리 같았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저 창문은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남은 하나의 창문이라고 하네요. 저는 굉장히 규모가 작을 줄 알았었는데 나름 큰 뮤지엄이네요. 희생된 사람들의 사진을 다 전시해 놓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전부 저 안에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 한편이 되게 아픈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시죠. 세상의 모든 셀럽들을 만날 수 있는 마담 투스로 가보시죠. 이곳은 다들 너무 리얼해가지고 그냥 촬영하고 있는 저를 보고 밀랍 인형인지 알고 착각할 만큼 진짜 디테일한 것도 있었습니다. 마담 투소, 유명한 월드스타들을 볼 수 있는 장소죠. 비록 실제 인물을 보고 만들어진 인형이지만 입장부터 시상식을 방불케 했는데요. 밀랍 인형이 실제 사람과 똑같으면 얼마나 똑같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외로 진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인진 모르겠지만 저렇게 포토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한 소리 하더군요. 이 사람은 누구지? 저를 밀랍 인형으로 착각한 거죠. 레드카펫을 걷는 듯한 화려한 조명과 인테리어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갑니다. 전망대를 지나 전시관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보는 뉴욕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위층으로 고 업! 이제 본격적으로 관람을 시작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름을 모르는 유명 인사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디테일이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습니다. 실제 사람인 것 같은 인형이 있는 반면 뭔가 이것은 인형이다 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시대별 한때 이름을 날렸던 배우, 영화 등에서 등장한 인물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생중계하는 현장 모습까지도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저 TV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유명 인사들과 열심히 사진을 찍고 감상을 하며 혼자 열심히 셀카를 열중했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님과도 이렇게 한 컷, 왕족부터 해서 조지 워싱턴, 여러 정치계의 주역들까지 볼 수 있어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실제 유명 인사들을 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으니까요. 이어 조금 음침한 곳으로 향했는데요. 아저씨, 대체 무슨 일이죠? 이건 영화 캐스퍼 아닌가요? 엄청 오래된 영화인데 나도 이제 아재군요. 저는 마담 투소의 단지 유명 배우나 가수들만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패션의 거장부터 운동선수까지 정말 다양한 유명인들을 보고 꽤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중국 마담 투소에는 수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보고 싶다. 평소에는 실제와 같은 이런 유명 인사들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게 한참을 구경하다가 관광객이 사진을 찍는 줄 알고 I'm sorry 라고 외쳤는데 인형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진짜 오해할 만하다니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은 뉴욕 한복판에서 전투기를 타러 갑시다. 물론 진짜 타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실제 항공모함 위에 세워진 박물관입니다. 잠수함, 우주선까지 한 번에 다 보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오늘은 해양박물관에 놀러 왔어요. 항상 TV나 게임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항공모함, 잠수함, 비행기들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살짝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오디오 가이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항공모함 하면 함장실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함장실부터 가도록 할 거예요. 관람을 하기 위해서는 입구마다 줄을 섰어야 됐는데요. 이렇게 한 줄로 좁은 통로를 통해 함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실제 사용했던 물품들이 그대로 잘 보존돼 있었습니다. 선장실 가는 길에는 알 수 없는 다양한 장비들이 있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휴대폰 GPS와 같은 장비들이 정말 이곳저곳에 꽤 많았었어요. 이어 함장실을 들어갔지만 통로가 너무 좁아 천천히 둘러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게 아쉬웠습니다. 저렇게 기념사진을 찍길래 저도 셀프로 이렇게. 내려오는 계단 폭이 너무 좁아 잘못하면 넘어질까봐 좀 두려웠기도 했고요. 함장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전망이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 좁아 터진 공간에서 그 항해를 한다는 게 쉽지 않네요. 이렇게 함장실에 이어 우주에 대한 박물관도 살짝 들렸습니다. 보기엔 그냥 모형을 만들어 둔 것 같았었는데 실제로 사용했었던 것들이라고 하니까 조금 실망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었던 이미지와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쇳덩어리 하나가 저렇게 쌓여 있길래 뭔가 다가가서 보니까 인공위성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업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었습니다. 실망. 바로 그래서 나오기로 결심을 했고, 박물관엔 역시 기념품 샵이 빠져선 안 되죠. 저도 아들, 딸이 있었으면 이런 거 하나쯤은 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 외에 다양한 생활용품, 우주인이 먹는다는 말린 아이스크림이 보였습니다. 이제 항공모함을 좀 더 자세하게 둘러볼 차례죠. 이곳에는 실제 사용했었던 장비 외에 역사와 특정 인물들의 스토리까지 잘 보존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좋았었던 부분은 실제는 아니지만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먼 훗날 어린이 꿈나무들을 위한 체험 공간들도 되게 많았어요. 저는 사실 군대나 이런 장비들이 사회 균형, 룰을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고는 알지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신기하거나 즐겁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쟁이 나면 민간인뿐만이 아니라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해양박물관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볼거리는 되게 많았어요. 내가 평소에 관심 없었던 부분인데 괜찮았네요. 이런 비행선들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용했었던 전투기라든지 뭐 우주선이라든지 볼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주인들이 먹는 무슨 바닐라 아이스크림 모드 샌드위치? 되게 말랐어요. 드라이해. 근데 이거를 우주인들은 간식으로 먹나봐요. 어떤 맛일지 솔직히 예상은 가요. 예상은 가는데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추억이잖아요. 바닐라의 향이 확 나는데? 안에는 요렇게 또 쌓여져 있네요. 요렇게. 이게 바닐라? 이게 뭐 쿠키인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죠. 여기 있는 비스켓이 굉장히 맛있는데요? 아삭아삭한 게 약간의 커피향? 군침이 돌 정도네. 약간의 커피향이 있는 것 같아. 바닐라. 이것도 어서 많이 먹어본 듯한 음식이에요. 바닐라의 맛은 맞거든요. 근데 약간 딱딱한 마시멜로를 씹는 듯한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제 입맛이 이상한 건지 몰라도 먹을만 해요. 저는 솔직히 이 과자가 제가 한 6불 주고 샀거든요. 요 크기에.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싸다면 가끔 간식으로 사 먹을 의향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드라이한 음식이라서 유통기한도 되게 오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약간 그 군대에서 주는 음식 있잖아요. 전투용 음식?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곳은 박물관이 살아있다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실제 배경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전시물이 실제 눈앞에 펼쳐지니까 약간 현실과 판타지가 섞이는 기분이었어요. 뉴욕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시티패스를 이용해서 자연사박물관을 가도록 할 거예요. 티켓을 구매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없었지만 줄을 서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었습니다. 기계는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제가 갔을 땐 티켓을 발권받으실 때 두 가지 중 하나의 3D 영상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마존을 선택하였습니다. 박물관 지도 또한 한국말로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더 헷갈리더라고요. 매번마다 걸어 올라가는 것이 저는 힘들 것 같아서 4층부터 보면서 차근차근 내려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4층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환영하듯 공룡 친구가 머리부터 내밀고 있었는데요. 1897년 북미 와이오밍에서 발굴된 친구라고 합니다. 척추의 동물 기원부터 시작을 하였는데요. 4층에는 공룡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싫어하던 저도 공룡에 대해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초집중하여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을 다니면서 역사에 대해 요즘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화석 발굴에 필요한 장비서부터 다양각색의 화석들을 자세한 설명글과 함께 볼 수 있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거 아세요? 공룡의 손가락은 3개라는 거. 그 중엔 역시 티라노사우루스가 대표적이겠죠? 관광지에서 빠질 수 없는 기념품 샵은 각 층마다 있었습니다. 자, 이제 3층부터 1층까지는 거의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동물과 인간에 대한 주제더라고요. 인간의 생태계부터 시작을 해서 문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나라의 선조들이 어떠한 도구를 사용했고 어떻게 살았으며 지금과는 무엇이 다른지 설명글과 함께 잘 보존돼 있어서 정말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것들을 직접 실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여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도 있네요. 이건 제가 3D 영화 아마존을 관람했던 것입니다. 아마존의 신비로움을 영화처럼 볼 수 있었는데요. 시놉시스는 그렇습니다. 곤충에 관심이 많던 한 소년이 주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탐험을 시작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아마존을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설명들과 함께 그들의 모습이 역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하늘과 바다 그리고 육지의 동물들이 모두 모여 있어서 동물원에 와 있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사파리에 온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림과 모션은 잘 묘사가 돼 있었으나 유리관 속에서 본다는 것이 동물원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물관으로서의 최고의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모형들은 거의 80%가 진짜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동물들도 분명 살아있었을 거란 말이죠. 사람들의 볼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지구와 우주에 대한 전시도 있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뉴욕에 오시면 자연사박물관은 꼭 한번 들려보세요. 자, 드디어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거대한 예술 공간이죠. 메트로폴리탄. 개인적으로는 메트로폴리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초반에 이집트관을 먼저 통과를 하거든요. 이집트관은 조금 뭔가 신비하고 호기심을 굉장히 많이 유발을 했지만 가면 갈수록 루즈해지는 느낌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 시대 속을 걸어다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꽤 유명한 박물관이죠. 메트로폴리탄. 뉴욕 맨하탄 센트럴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앞에서 행위예술이나 연주를 하시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동상인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팁을 주자 몸짓으로 땡큐 하시더라고요. 자, 박물관으로 입장할까요? 메트로폴리탄은 들어서부터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안에 보기란 쉽지 않다 할 정도로 정말 컸습니다. 이곳에 오시게 되면 반드시 4가지를 챙겨야 합니다. 티켓, 오디오 가이드, 이어폰과 지도입니다.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검정색 동그라미 번호를 누르시면 한국말 가이드가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요. 고대 이집트의 역사와 유물을 시작으로 관람이 시작되었는데요. 시대별, 서양과 동아시아, 종교, 현대미술까지 더 다양한 예술작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무기류 전시였는데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들을 직접 볼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에서 가장 강조하는 일본 다음으로 일본의 역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오디오 가이드님께서 말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속성적으로 엄청 빠르게 돌았는데도 대략 3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관람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어둑어둑한 밤이네요. 밖으로 나와 색소폰 소리가 들리는 곳을 바라보니 저렇게 혼자 퍼포먼스를 하며 연주를 하더라고요. 전봇대 뒤에 숨어 나 없다 또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이렇게 관람을 하였습니다. 낮에 봤던 이미지와는 정말 다르게 은은한 불빛과 분수 소리, 고요함과 음악 소리, 사람과 도시 소리들이 섞여 내일 출근만 안 한다면 여기서 하루 종일 있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자 저렇게 애국가를 연주해 주네요. (7년) 전의 여행을 지금의 제가 다시 보는 느낌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 순간들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저 낯선 도시의 하루하루가 특별했었거든요. 누군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기를,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이 당신의 소중한 조각이 되길 바랄게요. 기록은 멈춰 있어도 마음은 계속 자라니까요. 다음엔 지금의 뉴욕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담아보겠습니다.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